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부산 경주는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기원 부산광역시장배 특별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차 경주가 특성급으로 펼쳐지고 후반부에서는 우수급 4경주가 실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강자들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좀 다소 쉽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선전이 펼쳐지는 금요 경주는 선발도 특성급도 그렇고 우수급도 그렇고 이변보다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특성급은 매우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특성급 1경주입니다. 김희준과 정재원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희준하고 직선 추입발 기회 살려나갈 수 있는 정재원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김희준 자력 능력까지 갖추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초 잔여까지 출전을 했는데요. 결승전에서도 과감한 선행 승부로 선전 펼쳐 나갔었던 김희준, 정재원의 직선 추입발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김희준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정재원도 예선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희준과 정재원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조영안까지 홈이 막혀 나간다면 3복승까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특성급 2경주입니다. 공태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공태민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5번 김한윤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게 된 최래선이냐 팀 동기인 원신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래선이 타정전으로 공태민의 뒤를 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한윤이 있기 때문에 공태민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자 김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원신재를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신재가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공태민과 원신재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우선이란 점, 빼앗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공태민과 최래선의 전략적인 연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3경주입니다. 황인혁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5번 최동현을 앞세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동현이 직전 회차 광명 경주 때 타이밍도 빼앗기면서 상당히 좀 강자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최동현보다는 아무래도 또 다른 동갑내기 친구 곽현명, 요즘 몸 상태 끝내준다는 점에서 황인혁과 곽현명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특성급 4경주입니다. 56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강축입니다. 후착이에요.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임채빈의 흠이 과연 누가 막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인터뷰에서 그냥 순리대로 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 이태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이태우 쫓아갈 만한 선수가 임채빈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몸싸움도 능한 이태우의 선전 가능성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이 만약 이태우를 견제해 나간다면 배민구라든지 유태복이 막해 나갈 가능성, 그 중에서도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유태복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급은 본론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특성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특성급 1경주입니다. 김희준과 정재원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원이 코로나 초기에는 잘 나갔어요. 한데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던, 역전을 허용당했었던 정재원의 경주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고, 김희준은 오히려 시속감 장착하면서 컨디션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회차 광명경주 출전했을 때 6월 초에 잔여를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8주 만에 출전이었어요. 결승전 과연 선행 승부가 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시속감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선전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홈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출전하고 있는 김희준이라는 점에서 정재원이 김희준을 상대로 취임 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민배라는 선수가 있어요. 뭐 김희준이 악착같이 타종부터 때려야 된다면요, 뭐 정재현에게 역전 당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김민배가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희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반바퀴 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취입 나와봐야 좋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마케 작전, 마케 만족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과 1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도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하고 쌍승하고 배당 차이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복승 배당도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넣었다 뺄 수 있는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쌍복 승부를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 쌍복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두 선수가 뭐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후미를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뭐 조용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뭐 1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5번과 1번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홈이점 있죠.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은 다음에도 또 김희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욕심 부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5번하고 1번 깔끔한 한방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1번, 3번, 3번까지 5번, 1번, 3번까지 딱히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5번, 1번, 3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1번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2번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1번하고 5번, 1번, 3번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공태민이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니까 나름 SS 많이 한번 노려봤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태민,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도 타종부터 때리기보다는 바람 많이 부는 부산이라는 점에서 기만으로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공태민이 마켓 나갑니다. 그 뒤를 2번하고 3번이 마켓 같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철에서 아무래도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 원신재 중에서 공태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원신재가 마크하면 최래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작전을 많이 펼쳐나갔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원신재도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받아가는 작전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더군다나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최래선하고 김민철은 그 다음에 김태환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특성급도 파업 비파업을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챙긴다면 2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신재도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최래선 뭐 3차에도 결승 갈 수 있습니다. 여에선부터 뭐 죽기자기 싸울 필요는 없죠. 준결승이 진검승부입니다. 결승이 진검승부예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이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만 전 원신재 쪽에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원신재 동갑내기 친구예요.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최래선에게 자리 양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5번과 2번 쪽 우선하실 때 5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 들어간다면 5번, 2번, 3번 깔끔한 3복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한윤의 선행력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7번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 2번, 5번도 7번, 2번, 5번도 7번, 2번, 5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래선하고 김한윤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7번, 3번,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특성급 3경주입니다. 황인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아요. 과연 황인혁이 최동현과 호흡 맞춰 나갈지, 동갑내기 친구 곽현명과 호흡 맞춰 나갈지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웃뜸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관 입상 이웃뜸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웃뜸 상당히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돌싱 방송까지 출연하면서 아무래도 훈련 상태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뜸 요즘에 고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 싱글로 나와서 여자친구를 찾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요. 그런 방송에 나오게 되면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 팀의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으뜸 찾아보시면 방송 출연했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으뜸 동반 입상 경험 많습니다만 이으뜸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동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지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건이 같은데 직전 회차 최동현 강자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때리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동갑내기 친구 동대종고 모건대에서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챙겨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곽현명이 먼저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이죠.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6번입니다. 3번하고 6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동현이 챙겨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뭐 3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6번 쪽 3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호가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6번, 5번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번, 6번, 2번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으뜸 뭐 방송 출연하느라고 시간적인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방송 출연으로 성적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뜸보다는 차라리 3차권에서는 김민균, 김태범만, 곽현명만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3번, 6번, 2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 6과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4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56연승 도전하고 있어요. 편성도 널널합니다. 과연 임채빈이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의 후착이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의 인터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임채빈이 아무래도 연승이 의식됐는지 순리대로 경주를 풀어나가겠다. 지역을 떠나서 순리대로 경주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이태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더군다나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이태호 따라올 만한 선수는 분명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태호가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임채빈이 외면하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쫓아가서 빼앗을 수 있는 선수는 이태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속감 자체가 11초 때 극초반까지 끊어낼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유태복이 때리든 이명현이 때리든 시속 자체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가 끌어내서 털어버리면 돼요. 직선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호가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1번의 뒷자리는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배민구라든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태복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자력 능력도 갖췄고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머리치면서 자신감 얻은 유태복이라는 점에서 좀 1번, 6번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유태복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5번, 1번과 5번 이태호의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최고인 것 같아요. 1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가 2명 있습니다. 오기어하고 김준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자체가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기어를 중심으로 우성식, 이수원, 손진철하고 손진철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김준일하고 천호성, 이주연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파업과 비파업으로 자리 선정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준일과 오기어 중에서 누가 머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결승전에서 오기어 상당히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순영에게 젖히기 당하면서 자존심이 구겨졌었던 오기어.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다는 점에서 4번의 선전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 김준일하고는 전법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이 신장이 되게 작습니다. 171밖에 안 되는데 낮은 자세로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면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의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력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4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4번하고 3번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을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우성식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뒤는 1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줄서기 자체가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특선에서 낸 강급제들의 전략적인 타입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주연이 먼저 서둘러주고 김준일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우성식 믿다가 비파업 선수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준일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천호성이 물고 가면서 비파업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을 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손진철이 파업 비파업을 따라서 본인 실을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이라든지 파업이죠. 3번하고 7번입니다. 전략적인 협공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특성급 강급자들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특성급에서 내려온 박진영이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남팀 김호준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챙겨주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박성순이 있고 이로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로키가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진영을 중심으로 선전 기대해봐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영 입장에서는 인근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장우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량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박진영과 장우준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과 6번으로 아무래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임이라는 점,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3번 문영인이 발주된 위치가 좋기 때문에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6번, 2번, 3번, 아무래도 2번과 6번 24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루가구 2, 3경주권 2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한번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박진영하고 장훈준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4번 문영인의 선행을 4번 박상훈의 선행을 노련한 문영인이 활약해 나간다면 박진영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타이밍을 잡지 못할 때 기복 차이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로키를 상대로 박상훈이 넘어서게 된다면 오히려 잘만 하면 이번 편에서 문영인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영인이 배당을 만들어낸다면 장우준입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아무래도 83년 동갑내기 친구들 박상훈이에요. 3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영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36과 34입니다. 36하고 34는 문영윤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박진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박진영의 장우준 동반 입상 쪽 지역 선수들의 협공,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현준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는 힘을 썼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 배정받았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영하고 홍석환입니다. 여기에 김정태, 한재호는 파업 선수들이에요. 반면 양진우하고 김우영, 윤현주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선을 긋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 선수들의 협공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윤현준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의 강공 승부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우영이 서두르고 윤현준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죠. 양진우가 발주대 2점 살려 나간 다음에 윤현준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김우영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성팀에서 빡시게 훈련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스프린터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현준과 김우영의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우선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 1번을 차선으로 6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아무래도 윤현준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영이 서두르게 된다면, 타이밍을 제대로 갖게 된다면 홍석환이 후미를 막해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박지영 타이밍을 잡지 못할 때가 상당히 좀 많긴 합니다만,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김우영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 양진우는 박지영의 후미를 막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동서울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86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20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양진우는 박지영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 양보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대상 경주를 아는 점에서 양진우도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윤현준이 무너지게 된다면 3, 4나 3일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아무래도 윤현준이 월등한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시속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팀에서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6번하고 1번은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윤민우가 어쩌다가 우스까지 강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력기량 면에서는 월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벌점을 많이 먹다 보니까 윤민우가 득점도 99점대인데 아쉽게 우스로 강급된 모습입니다. 99점의 점수로 아무래도 강급된 선수는 윤민우 외에는 딱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쉽게 일단 윤민우가 우스까지 강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만큼은 최상이라는 점, 우스급에서 내려온 강급자 중에서는 최고 기량 가져 나가고 있는 윤민우인 것 같습니다. 윤민우를 놓고 후차가 찾아드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 입장에서는 김재영을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민우가 특선에서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민우, 출전 수 미달로 인해서 윤민우가 강급되기도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는 만큼은 끝내줍니다. 과연 김치범을 챙겨줄 것이냐, 정영규를 챙겨 나갈 것이냐, 이성광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광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역 선배입니다. 윤민우가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성광의 시속감이 괜찮다면 윤민우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아무래도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합을 기본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에 뒷자리를 넣고 3번하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정용교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선에서 날카로운 칩까지 펼쳐나가고 있고, 오히려 김치범은 점점점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마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김치범보다는 전 정영교의 후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력 승부는 2번과 6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점도 많고 출전수 미달로 인해서 아무래도 윤민우가 우스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컨디션만큼은 최상입니다. 후착 찾기 6번하고 5번 중에서는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하고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